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아재 두 분 모셨습니다. 아재. 저는 아재가 아니니까 아재 두 분 모셨고요. 예,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뭐 저희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진짜 아재입니다. 진짜 예. 아재. 예. 시사 유튜버 빨간 네. 아재 나오셨습니다. 예. 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박효석님이세요. 네. 예. 원래 케이블 TV 기자를 하셨었죠. 네네.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20년. 한 20년 하셨어요? 예. 몇 년도 입사하세요? 90년에 입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소- 저보다 손으로 선배신데 따지시려고 또 물어봤는데 90년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 2009년.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 깜짝이야. 잘 잘못했죠. 선배인 줄 알았잖아. 2009년입니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09년이나 하기 전에 해서 아니 2009년이 아니죠. 99년이네요. 99년 네. 99년이라도 90 후배죠. 99년이라도 예, 후배예요. 예. 야, 아이고, 제가 아까 한참 스튜디오 오기 전에 뭐 선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훨씬 더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99년 입사하시면 예. 후배 맞습니다. 예. 한참 선배십니다. 예. 일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네. 다시 또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참관을 하셨어요? 방청을? 작년 연말부터 처음에 이제 재판 방청한 거는 정경심 교수 두 번째 준비기일 때부터 예, 그게 11월 말이었습니다. 11월 말부터. 예, 그때부터 방청을 하고 그럼 7개월 정도 됐네요, 지금. 예, 한 8개월. 예. 그리고 이제 조범동 씨 공판은 준비기일 때는 전혀 못 들어갔고요. 예. 본 공판 시작되면서부터 방청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련 사건들이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시작된 조국 교수하고 최강욱 예. 대표 사건, 그거는 재판을 방청을. 저도 뭐 좀 첩자를 좀 보내입니다. 아, 그랬어요? 모 기자하고 모 PD 아, 그래요? 가라고 하고 얘기 좀 듣고 하는데 예. 제가 들은 바에 따른 궁금한 게 하나 예. 있더라고요. 이제 통상은 오전에는 이제 증인 신문을 하면 오전에는 검찰 측 신문이 맞아요. 있고 예. 오후 정도는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는데 예. 오전에 이제 보수 언론들 기자들 보고 있다가 예. 점심 때 되면 다 나가버린다고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해일 수도 있고 음흠. 실제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좀 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정신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예. 보통은 오전에 검찰 측 주신문하고 네. 오후에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증인이 많죠. 너무 많잖아요. 증인이 뭐 2명, 3명 나오는 경우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찰 주신문만 듣고 변호인 반대 신문을 전혀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왜냐하면 오전에 변호인 반대 신문까지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그러면 있거든요.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기사가 안 나오죠? 변호인 신문 쪽은 그게 이상해서요. 그게 저도 답답했던 거고, 제가 방청을 하는 이유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가. 하나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오죽하면 법정 들어가면서 하다못해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요. 요구를 했던 것이 그런데 기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사실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또 만화와 함께 올렸더라고요. 지금까지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 네. 딱 그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상상인 관련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권력형 비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그렇게 던지기만 하고, 특히 또 셀럽들은 그렇게 또 의혹 던지고 난 다음에 사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언론도 없고. 만약에 예. 그 비중만큼 보도를 하려면요. 예. 엄청나게 보도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지요, 통상적으로. 몇 천 개를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상상인과 관련해서. 상상인 관계는 했어도 그렇죠. 예. 그거 하나만. 네. 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언론 기관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해 주면 좋은데
처음에 보도한 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탠스를. 반대가 나오면 예. 아주 작게 예.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귀퉁이에 예. 열악하더라 이렇게 요 정도만 기재를 하고 취재가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 상상인 관련해서 뭐 조국 펀드하고 상상인 예. 제목에 말도 단체당하는 못하게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도 근데 못하게 많았어요. 그때 사실은 상상인을 압수수색하거나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사건과는 사실 무관한 압수수색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마치 조국 펀드에 깊이 연루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사 내용에는 사실은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를 하지 않고 이게 이미지 전략인데 네. 그렇죠. 사진을 써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네.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을 써놓고 헤드라인을 아주 모호하게 달아놓고 기사 내용은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뭐 이런 뭐 식으로 지금도 계속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낙인을 찍으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 기사를 다 읽어보지 않으면 예. 조국 장관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독자들이 오해를 할 거고 예. 그렇지만 다 안에 읽어보면 내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명예훼손 내지 법적인 문제는 빠져나가고 아니 그런 근데 방식이에요, 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걸 쭉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해서 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착각을 해서 보는 사람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텍스트 분석도 못하는 사람이 예. 그 다음에는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참. 사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뭐 수사 결과뿐만이 아니고 재판 결과가 이전에 본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사과를 안 하고 있는 판이니까.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 속속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또 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예. 뭐 조범동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죠. 정경심 교수랑 연관된 부분은 공모 부분은 대다수 무죄 취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마 정경심 교수도 그렇게 나올 예. 거로 보이는데 음. 그러면 이제껏 공모가 했다고 하고 사모펀드에 뭐가 했다고 했던 그 어떤 많은 기자들은 썼던 예. 기자들은 반대의 기사를 올려야 되는데요. 그것도 그렇죠.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도. 그런 뉘앙스가 재판부를 탓하는 기사들도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재판부를 왜 탓해요? 아니 재판부가 네. 판단을 잘못하고 또 있는 거 이런 아니냐. 기사도 있어요. 예. 어쨌든 징역은 4년 났다. 판결이 잘못됐다. 예. 예. 판결이 잘못됐다. 아니면 예. 어쨌든 징역 4년 났기 때문에 뭔가 정경심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타이틀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범동이 했던 행위와 지금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은 또 천차만별 전혀 그렇죠.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좀 이따가도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이 조범동 씨 1심 판결에서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뭐냐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게 조국 펀드냐. 말 그대로 조국 펀드라는 타이틀로 얼마나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보도됐고 그런 식으로 수사가 개시됐다고 봐도 네. 무방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권력형 범죄냐. 네. 이것을 다루는 재판부는 조범동 씨 재판부예요. 왜냐하면 조범동 씨 재판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렇죠. 재판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정경심 교수 사건은 이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혐의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예. 한 20개 가까운 혐의 중에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그 재판부에서는 이 코링크피라는 사모펀드가 설립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 네. 이유도 없고요. 때문에 이 코링크피가 어떤 과정으로 설립됐고 누구의 손으로 운영이 됐고 하는 전 과정을 살펴본 거는 유일한 재판부가 조범동 씨 재판부예요. 그 재판부에서 조국 펀드 아니다. 사실상 권력형 범죄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많은 언론도 그렇고 그걸 조금 소홀하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보도가 안 돼요. 예.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도 변호사들끼리도 예. 그거 어떻게 됐냐 얘기하는데 보도가 명확하게 된다 말겠죠. 예를 들어서 예. 투자금이나 대여금 정말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대여금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이자 지급이다. 차용증 제시되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거 가지고 이슈를 삼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이슈를 삼았죠. 근데 본인들이 이슈를 삼고 그게 의혹이고 마치 그게 투자금이고 둘이서 공범이었던 것처럼 몰아갔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갔었죠. 그런 이미지를 다 씌워놓고 나서 전혀 다른 재판 판결이 나오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슬며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양상. 투자냐 대여냐가 굉장히 검찰이 세팅해 놓은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프레임 중에 하나였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투자냐 대여냐가 중요하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조범동 씨 사건 판결 나오고 나서
검찰이 항소를 했잖아요. 양쪽 다 쌍방상 항소를 했는데 검찰의 항소 이유 중에 투자냐 대여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써 있어요. 그렇죠. 예, 본인들이 투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 좀 보도가 되는데 저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이라는 거거든요. 최초 보도 그 쟁점 그게 포인트를 맞춰서 논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다 그러면 예. 반대 결과가 났으면 예.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반 정도라도 내가 이제껏 취재할 땐 이렇게 취재가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 취재 잘못됐더라. 이런 부분이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기재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기재하는 기자나 기사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좀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게 제가 이제까지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비판도 하고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비판했던 그 스탠스 정도로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모든 언론이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조금 객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던 언론들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 조국 전 장관을 그럼 왜 그렇게 봐줘왔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한 99개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에게 대해서 야, 니는 왜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싸고 돌았어? 근데 판결 결과는 그 정도의 그 비판 정도가 거의 근사치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실은 이 예. 사건은 조범동 씨 1심 판결을 보기 전에라도 예.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만 보더라도 조국 펀드가 아니에요. 조국 장관에 기소되어 있는 혐의 중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권력형 무슨 뭐 지위를 이용한 무슨 범죄가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조국 정경심 교수는 그나마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거짓 변경 보고 등 사모펀드 관련된 혐의가 있지만 조국 전 장관 기소되어 있는 혐의 중에는 기껏해야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게 다죠. 예. 그렇죠. 이거예요.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예. 재산신고 허위로 했다. 이게 전부예요. 어디서 조국 펀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범동 씨 사건이 의미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뭐 누구 그 배후에 누가 있든 간에 어쨌든 코링크픽이라는 펀드가 있고 운영자 중 한 명이었던 조범동이 있고 그리고 검찰의 프레임은 정경심 조국까지 4단계로 연결되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겨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야 수사가 이제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공한 수사인 거예요. 최초 그림을 그렸을 때 조국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예.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게 아니냐, 펀드를 만든 게 아니냐. 그 지금 말했던 연결고리를 만들어 시작했는데 사실상 완전히 소설이었어요. 그 그림 자체가 예. 잘못된 그림이었죠. 예. 잘못된 그림이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사 결과라든지 재판 결과를 보면 앞서 몇 번 해보면 다 알거든요. 저도 수사를 해봤으니까. 예. 아닌 걸 알지만 아닌 걸 안다고 해가지고 아닌데 얘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위에서 그림이 있다면요. 계속 가야지. 계속 예.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엉뚱한 결과가 된 거예요. 공소장도 다 다르고요. 조범동의 내용도 다르고 예. 정경심도 다르고 조국 장관도 다르고 네. 이거 자체가 수사가 실패한 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근데 그 노력은 또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법조 기자단은 그 쿵짝을 맞춰줘서 그 큰 그림을 언론 색깔 칠해준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다 예? 색깔 다 언론을 칠해준 거예요.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선전선동하는 그렇죠. 것처럼 막 저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기자들 말씀하시니까 네. 이 점에서 좀 서글픈 것이요. 음. 법조 기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그 기자들이 이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문제. 이해를 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제가 문제라고 대화를 봐요. 좀 나눠본 적 있어요. 네. 모 기자들하고 예. 제가 뭐 좀 부끄럽지만 상법 네. 박사입니다. 네네.
박사기만 해요. 뭐, 박사세요? 뭐 머리는 별로 안 좋아요. 법학 박사입니다. 뭐, 예. 아니, 뭐 변호사가 법학 박사인 게 뭐 큰 뭐 문제는 아닌데. 아니 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긴 한데. 몰라뵙습니다. 상법인가 또 전공이시군요. 많이 알고나 예. 보험 쪽으로 많이 해서 예. 하여튼 그렇긴 한데 예. 그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검사라든지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만 반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만 달리 예컨대 여기 얘기해도 되지만 피디수첩이라든지 예.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이해를 해야 이걸 뭐 접근할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우리 빨간 아재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뭐 예컨대 뭐 이제 사모펀드 말고 이제 입시 관련된 비리도 혐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단국대 논문 일저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논문 일저자와 관련된 내용은 공소장에서 제기가 되지 않고 그 뭐 범행의 과정의 음. 일환으로 설명이 돼 있을 뿐이지 논문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고요, 제출되지 않았고 범죄가 공소 아니에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 사실을 기자들이 과연 알고 있었는가? 아는 사람이 몇 없어요. 지금은 알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나마. 알겠죠. 또 근데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참 이 공판이 맞아요.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기자들이 과연 알고 있었는가 그거를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모르고 쓴 기사 같아요. 아니 근데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기자들이 잘 몰랐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래서 보수지 기자 그다음에 KBS의 기자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이 상황에 관해서. 근데 시스템적으로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들이 왔다 갔다 법정에서 빠지잖아요. 빠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2진, 3진 기자들이 들어가서 타이핑 치듯이 막 적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직접 보는 기자가 있고 계속 타이핑을 쳐서 보고를 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데스크급 이상들이 지금 빨간 아재처럼 네. 수개월 동안 그 그립을 장악력을 가지고 맞아요. 법정에서 계속 봤었어야 해요. 맞아요. 네. 그래야 혼자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타이핑해 놓은 거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네.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좀 경험 있는 기자가 법조 출입 한 10년 정도 한 기자가 맞습니다. 예. 그래야 각 언론사에 이 상황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자가 있을 텐데 정말 황당하게도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그 법정을 모니터한 10년차 이상 기자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말진이나 저 아주 밑에 사람들만 잠시 왔다 갔다 그 바람에 오늘 제가 여기 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또 타이핑을 하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인터뷰를 하러 가도 그 어려운 내용들 검사, 판사, 변호사가 하는 내용들을 타이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따로 해야 됩니다. 옆에서 데스크가 체크를 하면서 아 저게 포인트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수첩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핑과 맞춰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인터뷰할 때도 심증 인터뷰의 기법인데 자기들이 무슨 천재야? 삼진 보내놓고 나중에 그것만 읽어보면 그것도 읽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딱 그걸 질문했어요.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말진이나 막내 편을 10년 차나 데스크든 안에서 있고 보고만 받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하겠냐. 그 질문하니까 어느 방송국에 어느 언론사는 얘기를 예.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방송국 몇 개 없어서 좀 걸리겠네. 하여튼 그게 사는 말이 사람이 너무 적다. 법조팀이. 법조팀이 저거 3년밖에 못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중진이. 예.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잘못된 거예요. 말진 걔가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진짜 이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만 하고 있어요. 이거만. 예. 이거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기사화 되겠습니까? 수사 단계에서도 그 비중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던가를 생각해 보면 맞아요. 예.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검찰의 의도도 좀 읽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기자들은 공교롭게도 굉장히 친공 기자들이라고 낙인찍 키워진 그런 기자들이 많고 네. 예.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하는 기자들은 오전에 주신문 열심히 듣고 예. 오후에 싹 빠져버린다는데 사실이냐고 아까 제가 그거 여쭤봤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네. 보는 게 뭐냐면 예. 뭐
증인이 막 3명, 4명 나올 때도 오전 대비 오후에 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요. 근데 이제 점심 때쯤 되면은 오전 공판 내용이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오전에 특히 검찰이 그거 잘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섹시한 키워드를 그렇지. 던져줘요. 예. 기자들이 덥석 물만한 키워드를 던져주고 그것을 검찰의 입을 통해서건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 키워드가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오전에 기자들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걸 받아보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텐데 그렇지. 텍스트만 보고는 거기 동그라미 치고 있을 거예요. 이걸로 오늘 제목 뽑자. 그렇죠. 그리고 예. 오전에 기사 하나 딱 내놓으면 더 이상 오늘 하루 때거리 끝나.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후에 들으니까. 이렇게 말했잖아. 예.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거 팩트야. 팩트죠. 팩트는 예. 맞죠. 팩트는 맞죠. 저녁에는 이제 가끔 뭐 5시, 6시 넘어서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나마 방송사 기자들이 조금 들어와요. 그렇죠. 저녁 뉴스를 막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제가 오기 전에도 여기 그 서울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메모를 해놨던 그동안의 공판 기록을 쭉 한번 훑어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기자가 몇 명인지도 처음에는 막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 조범동 씨 2차 공판 때 예. 시작할 때 기자가 20여 명 네. 있었어요. 근데 오후 시작할 땐 6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그럼 맞네요. 아니 끝까지 있었던 모 그렇죠. 기자가 했던 말이에요. 예. 자기는 지금 변호인 반대 신문이 듣고 싶고 뒤에 어떤 또 주신문도 있어요. 예. 재판부에서 신문 할 거니까 예. 끝날 때까지 남으려고 있었는데 예. 오후 되고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빠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바가 있었어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진흥회 강기석 이사장이 지난번에 한명숙 사건 관련해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과정을 재판 과정을 모니터한 유일한 기자였다는 거예요. 와. 본인이 네. 와. 한명숙 사건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근데 퇴직하신 분이 유일한 기자였다. 아. 이게 이제 한국 언론의 상황인 거죠. 그게 더 서글퍼요. 저는. 예. 차라리 알아야 어떤 되는데. 정파성이라도 갖고 예. 반드시 피고인한테 불리한 기사를 뽑아내겠어 예. 라는 마음가짐으로 와서라도 차라리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더 서글퍼요. 왜냐면 그래서 반대 신문이나 저쪽 신문도 봐야 돼요. 나는 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매의 눈을 그렇죠, 뜨고 그렇죠. 봐야지만이 그 기사라도 제대로 나옴. 팩트가 되는 거거든요. 예. 쓴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래도 반대 신문이 되는구나. 하지만 아닌 뉘앙스로 쓰겠죠. 비교를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조차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거만 쭉 나오고 뒤에 거 나오지 않는,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국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저는 뭐 조국 축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또 그래 봐도 하기는 무방하죠. 합니다만은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운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은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이제 조문 정국인데요. 이게 이제 진실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잘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은 뭐 발인이 끝났습니다. 예. 연결식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전의 논란들은 사실은 좀 한편으로는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특히 뭐 인터넷 매체에서 뭐 소송도 걸고 했어요. 그게 소송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어쨌든 각하되고 예. 끝났던 연결식 중에 소송을 걸었었어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가처분 가처분 집행 아. 뭐 가처분 소송을 걸었었는데 아. 어쨌든 뭐 여든 야든 예. 이거를 쟁점화를 하려는 좀 그런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연결식은 잘 끝났고 그것까지는 마무리되는 게 인간적 도리입니다. 그게 진실이든 허위든 예. 고소사실이 맞든 아니든 뭐 우리가 알 수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밝히는 상황도 아직 아닌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는 맞다 보이고 앞으로 이제 문제가 이거를 조사가 더 될지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인데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요. 예. 피의자가 지금 사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고소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공소권 없은 사안이니까 조사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예. 처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 조사해봤자 방어권이나 반론권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워낙 진실 추구라든지 이게 많다 보니까 외적으로 방조죄로 고소 고발이 좀 더 가 있고 아. 이게 누가
이 고소 사실을 유출했느냐, 음. 공무상 비밀 누설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지금 고소가 돼 있기 때문에 곁다리로 고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진실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봅니다. 방조죄 수사는 이제 뭐 전현직 부시장, 그렇죠. 비서실 뭐 직원 몇 명을 예. 대상으로 한 5명을 대상으로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뭐 방조죄가 뭐 성추행 방조를 했다는 거죠. 예. 뭐 하여튼 고소 사실 자체도 제가 본 게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이제 기자 회견 정도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업무상 위례견 예. 추행죄 고소장 그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장은 지금 거의 사실로 보이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예. 그 고소장이 실제로 경찰서에 제출된 거가 일단은 맞는 겁니까? 그 대리인 변호인 측에서 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 내용하고는 유사하긴 한데 어. 그 내용이 고소장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요? 유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추론하면 음. 피해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아. 그래서 좀 조심해달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장이요. 예. 날짜가 좀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 고소인이 피해를 당한 기간을 2020년 7월 16일까지 예. 피해를 당한 걸로 아마 적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아마 뭐 날짜가 뭐 오탈자인지 오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게 제출된 고소장 맞나 하는 생각을 저도. 근데 제출은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것 같긴 합니다. 어디서 유출을 됐는지 뭐 알 예. 수도 없고 예. 그게 고소장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고소장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본다면 그래서 어떤 진심 어린 사과를 만약에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받는다. 이것까지가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일 그렇죠. 텐데 예. 그것과 지금 하는 어떤 변호인의 행위가 혹시 사회적 망신 주기 망자에 대한 이쪽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2차 피해라든지 2차 가해를 좀 막아달라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추가 기자회견이. 그런데 보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뭐 예컨대 이 범죄 사실을 일정 부분 얘기를 합니다. 예. 고소 사실을 일정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있다, 예. 더 얘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피해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망한 망자 예. 박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조심스러운데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정치적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한편으로는 예. 또 그런 측면.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 드리냐면 이 사건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계속 부각이 되는 거는 예.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로하고 이게 2차 가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해용 검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페북에 그렇죠. 썼던데 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거기에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유가족들한테라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네. 그러면 사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쩌면 그게 방법이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거 진실을 끝까지 뭐 확인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뭐 방조죄로 고발을 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부시장이라든지 비서실 직원들을 통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야, 이 사건이 도대체 이게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사건 맞아 하고 끝까지 파헤쳐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겠습니다. 예. 예, 이건 뭐 형사는 어쨌든 공소권 없는 거고 예. 그 진해원 검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실관계 그렇죠. 확인 가능하다라고는 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게 어찌 됐든 피고소인은 영원히 피고소인의 반론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예. 그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도 그래서 생겨난 걸 네. 텐데 영원히 반론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무슨 방법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의 성격이 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음. 그러면 그 일방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영원히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판부 같은 경우도 증거가 없다, 증언만 있다, 한쪽의 증언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증거가 물질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그거는 오히려 또 피해자한테 재판을 해서 상처를 이게 예.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거든요. 예. 성범죄에서 이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을 때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거는 사실 없어요. 예. 뭐 백주 대내하실은 이제 CCTV 있는 데서 예. 그런 행위를 하기는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되고 그렇죠.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반론을 펼치죠. 그렇죠. 당신 말이 이런 측면에서 맞지 않다. 그럼 어. 반론 과정을 거치는 게 수사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예. 재판 과정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허위냐 일반적인- 진실이냐.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빨간 아재가 말한 것처럼 빨간 아재님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 피해자 얘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0% 제가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하고 강제추행죄하고 이제 음란한 사진을 정성하게 정보통신망법 내지 뭐 성폭 위반 이 세 가지 정도 눈에 띄는데 제가 눈에 띄는 예,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를 때. 근데 사실은 음란한 사진까지 알 수가 없- 그래서- 차림의 사진 예. 뭐 그래서 이런 제가 거. 지금 더 예. 부연 설명할 예. 겁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해요. 또 어떤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예. 또 피해자가 느끼는 것 예. 그리고 어떤 행동 정도가 추행이 될지 뭐 예컨대 뭐 향기를 맡아 이게 추행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반론을 보장을 못한 상태에서 예. 요 고소 내용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범죄가 되기에 예. 또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이 이제 저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뭐 호호해줬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음란한 사진인지 이게 음란한 사진이 아닌지 어떤 게 음란한 건지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건 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 것들은 어떤 시기 어떤 관계일 때 어떤 사진을 보냈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호호했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뭐 향기를 맡고 예. 요런 것까지는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이상의 것은 따지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해가 없잖아요, 자리에. 예. 그래서 그 앞 단계까지는 제가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음. 그래서 그거라도 따져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좀 해야 되는데 그냥은 못하고 한다면 지금 방조죄 같은 거, 곁다리로 들어온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또 변론이죠. 이거는 뭐 그리 연결되진 않겠죠. 이게 사실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예.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제가 방송에서 불안해하진 않는데 되게 불안해요. 예민할 수밖에 네. 없고요. 사실 예. 그 뭐 이 사건 본질을 떠나서 조금 곁가지이겠지만 사실은 이 사안이 박원순 시장이 실종된 당일 저녁에 예. 몇몇 언론에서 사망 보도를 냈단 말이에요. 6시쯤 미리 내버렸어요. 6시 때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언론은 저녁 9시 42분에 출고된 기사인데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찰 확인, 빈소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마련 중. 이렇게까지 보도를 한 데가 있었어요. 빈소까지. 예. 그리고 사망한 걸 경찰이 확인했다고까지 보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최초 보도는 뭐 어디서 했는지는 뭐 다들 아실 건데 그거를 퍼날라서 뭐 베껴쓰기 예. 기사로 보도된 데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점점 증폭되면서 빈소가 어딘지까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면 그걸 보면은 누가 이게 오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100% 이 사실이라고 믿죠. 이 근데 자정 무렵에 되는데 어떻게 저걸 먼저 저렇게 쓸 수가 있을까 싶은데 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10시도 안 돼서 서울시장이니까 나온 기사예요. 네. 추정을 했겠죠. 아, 빈소는 아마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예. 결국에 오보라는 것은 자명하게 뭐 당일날 다 그렇죠. 확인이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까지도 삭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이러면 안 기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삭제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내일 신문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 이거? 다음 날 캡처를 한 이 언론 보도문이 7개 가량 되거든요. 저도 봤어요. 제가 그 오보 나간 걸 캡처해 놓은 게 지금은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된 데도 많을 겁니다.
언론도 문제고 아까 무슨 뭐 인터넷 방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작자들도 문제고 그 망자를 두고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어요. 한 명은. 또 한 명은 공영방송 기자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의 타이틀과 공영방송 기자의 타이틀을 허락해준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타이틀을 전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짓이 또 언론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마치 드라이하게 네. 쓰레기 아닙니까? 이건 전부 다. 그리고 뭐 예. 기자 생활로 따져도 한참 선배신데 따옴표 저널님 예. 그렇죠. 따옴표 안에 다 숨는 거죠. 얼마나 기자들이. 편합니까? 네. 이 예컨대 이거 사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누가 치고 예. 그 사고 친 거를 써먹고 싶으면 따옴표 안에 넣으면 됩니다. 넣고 이렇다 카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 예. 이 사람들이 뭐라 카더라 다 그런 식으로 보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잡이 된 거죠. 그 상황상 그 사람들 그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있는 거기하고 언론 일부 언론하고 같은 짱짜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마의 보도 아니겠습니까? 참 화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언론 말고 정의당 얘기도 예. 안 할 수가 없는데 비례 1번, 2번 유호정 의원하고 장혜영 의원이 나는 조문 안 가. 나는 피해자가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의당 이제 심상정 대표가 결국에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지금 탈당 러시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이게 정의당한테 크게 뭐랄까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의당의 스펙트럼이요. 예를 들어서 360도의 스펙트럼이 있다고 칠 때 정의당이 뭐 1부터 30까지가 정의당의 스펙트럼이었다면 예. 이 일로 스펙트럼이 확 좁아지는 거예요. 젊은 여성 유권자한테만 호소하는 정당. 휴머니즘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하는 인간적 정서인데 휴머니즘을 뭉개고 그 위에 페미니즘을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정의당에 굉장히 리스크를 안게 된 거고 심상정 대표도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사과를 올리고 이런 건데 예. 사실은 이게 일정 정도 예견이 돼 있었다.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당선된 게 6명인데 심상정 대표를 빼고는 5명이 비례대표란 말이에요. 예. 비례대표 5명 중에 남성은 1명밖에 없었어요. 선거법상의 홀수번은 여성한테 할당을 하게 돼 있는데 정의당은 2번 짝수번도 여성한테 공천을 줬어요. 예. 그리고 유일한 남성은 배진교 의원, 인천 남동구청장을 했던 배진교 의원인데 이분이 비례대표 당내 선거를 할 때 압도적인 1위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4번을 줬어요. 그러니까 1번은 20대 여성, 예. 청년 여성 할당, 2번도 청년 할당으로 30대 여성, 그리고 3번도 뭐 이분은 청년은 아니지만 또 여성, 예. 그리고 5번 여성 이렇게 가니까 그 안에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의원들의 발언을 뭐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공유되는 의식이 너무 좁아져 있다 스펙트럼이. 그렇죠. 인간적인 거거든요. 저는 뭐 안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문을 가고 안 가고. 근데 그걸 안 가면 돼요 그냥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저도 안 갔어요. 아니, 저는 안 가긴 가면 돼요. 가는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그렇죠. 그걸 안 간다고 공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식 같은 거 다 끝나고 해도 돼요. 안 간다고 공표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정치 행위인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 행위 때문에 저는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생각도 안 듭니다. 별로. 아니 뭐 또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스펙트럼 30 얘기했잖아요. 1밖에 안 남았어요. 360 있으면. 그러니까 정의당은 완전 이번에 위기 의식을 느껴야 돼요. 예, 약간 좀 보편적인 정당, 시민 정당 뭐 이렇게 좀 추구해서 대중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20년 동안 했던 거 했는데. 아니에요? 정의당도? 뒤로 돌아가는 정의당이 예전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제 그 보편적인 정당 말씀을 하시니까 민주노동당 시절이에요. 그렇죠. 민주노동당 시절에 바꿔 하고 그다음에 산무
네.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이런 거 외치고 할 때 그때 다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책 자체가 빨갱이다. 근데 지금은 보수 정당 공약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기본소득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게 이제 네. 보편적인 가치가 되면서 정의당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당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고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은 이건 뭐 노동 운동을 하는 뭐 과격한 이미지를 가진 정당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이게 진보의 가치입니까? 굉장히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보의 위기다. 의제를 못 찾아내고 엉뚱한데 의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뭐 정의당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좀 크게 실망을 하게 되네요. 일단은 박원순 정국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검언유착 관련해서는 좀 정리가 됩니까? 지금 이제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윤석열의 완패 그리고 뭐 추미애의 완승 그래서 이제 수사를 그냥 하면 이제 되는 완패 그런 겁니까? 완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예. 검언유착 사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절차. 네. 예. 일단은 수용을 한 거니까요. 예. 근데 끝까지 뭐 말이 많긴 해요.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거 안 해도 끝났던 것이고 뭐 법조인들은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형성적 처분이라는 게. 네. 정말 쓰기는 한데 우리끼리도 안 써요. 형성적 처분이 뭐예요? 뭐냐면 네. 던짐으로써 끝나는 걸 형성적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합치가 되는 것들을 뭐 이게 의사 합치가 되는 게 필요한데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끝나버리는 거를 형성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한 번 했을 때 그때 그럼 끝나면 듣든가 하지. 끝나면 그럼 들었으면 됐잖아. 그때는 안 듣고 이제 나중에 들으려고 보니까 어. 자존심이 상하니까 원래 그게 어차피 그거 끝난 거였어요. 이거예요 지금. 그 네. 끝난 거였어요를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군요. 형성적 처분이었어요. 자존심의 네.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사후에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도 염두에 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말 그대로 형성적 처분이면 이미 시행이 된 건데 그거를 실제로 붙잡고 있었잖아요. 왜 못하게. 개겨 그러면 네. 진짜 그렇게 한 일주일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을 안 해서 제대로 일이 굴러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추궁받을까봐 예. 나는 그거 뭐 수용하고 말고 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맞아요. 애초에 그것도 일부 이미 있네. 시행된 거야. 예. 근데 이 지점을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중앙지검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그 통보를 언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 입장을 발표할 때쯤에 통보를 했다면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별거 없어요. 혐의가 없어. 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이프로스라고 이제 검찰 내 내부 통신망입니다. 예. 형사 1부장이죠. 중앙지검 지금 수사하는 부장이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한 걸 봤을 때는 그래요? 뭔가 최소한의 어. 뭐 강요 미수입니다. 예. 이동재 기자의 강요 미수 정도는 좀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플러스해서 한동훈 예. 검사장과의 연관성까지 좀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만약 그런데 나중에 지금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면 엉망인 거죠. 이게 뭐라고 이 난리를 칩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예. 아무것도 아닌데 검찰총장 나왔죠. 거기다가 또 이제 여론에서는 야 그런 너희들이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거 아니야?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이렇게 거고요.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면 수사 착수가 늦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이미 뭐 증거 막 인멸하고 압수수색도 뭐 이런 많이 식이었으니까. 늦었잖아요. 예. 착수가 늦어서 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뭐 해봤자 안 될 것이다. 그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백모 기자가 네. 갖고 그렇죠. 있던 그 휴대전화 그거 아니었으면 그거 하나 이게 있었죠. 발견되는 바람에 이제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예. 이걸 갖고 형사 일부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다 불안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전문 뭐 수사 자문도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음. 무슨 수사심이 뭐 별의별 게 지금 예. 등장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까지 행사하는 일까지 지금 와버린 건데 지금 상황은 원칙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아마 진행을 할 거고 곧 만약에 수사 제대로 된다면 곧 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사모펀드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모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끝났다고 것처럼 봐야 되고. 끝났다고 봐야 조범동 씨 되고. 사건에서 큰 줄기는 끝났다. 갈무리가 됐다. 네. 예. 다만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에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혐의가 예. 크게 이제 언론이 분류를 할 때 입시 관련, 사모펀드 관련, 증거 관련 세 가지로 네. 구분을 하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한 5가지가 되는데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사모펀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혐의는 2개밖에 없습니다. 예. 코링크 피 자금 1억 5천만 원 횡령했다는 업무상 횡령의 공범. 예.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 출자 약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할 때 허위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음. 이거 2개 외에는 나머지는 주식 거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2개인데 그 2개가 조범동 씨 재판부의 1심 판결을 하면서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이지만 예.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무죄라는 거죠. 무죄 그 부분은 무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 사모펀드 그런 마이너한 것들 관련해서 표창장 예. 많이 남아 있죠. 증거인멸하고. 박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한 200일 정도 가복사를 한 거예요. 네. 구치소에서. 근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와버리면 일단은 뭐 이렇게 범죄가 되게 많아요. 예. 20개 이상이 되는데 혹시 뭐라도 나오는데 징역형이 아니야. 이러면은 그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전 같은데. 조심스럽게 예. 사모펀드 부분은 지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조범동 사건 봤을 때 음. 표창장 같은 것도 기소가 잘못된 부분이 꽤 많거든요. 예. 뭐 중복 기소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표창장 부분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증거인멸 부분 몇 가지가 좀 유죄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렇다면 집행유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예컨대 이제껏 정경심 교수를 나쁘다고 취재했던 언론 입장에서는 봐라 이거 유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예. 또 반대편에서는 또 무죄 아니냐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기준은 전 중요한 기준은 표창장하고 사모펀드 2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도 예. 범죄고 나쁘긴 하지만 예. 제가 변호사하는 입장에서 예. 이게 뭐 그때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많은 그렇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달리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청문- 왜냐하면 검찰 수사 포인트는 사모펀드하고 표창장 그렇죠. 입시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 포인트에 조금 초점을 두고 이 재판의 성패를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박준 변호사님 보내드리고 그 자녀 입시 의혹에 관해서는 빨간 아재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생방이 예. 막 얘기하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간 아재는 너무 많이 하시니까. 예. 조심히 가십시오. 예. 10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빨간 아재님. 예, 예. 예. 보내드리고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사모펀드나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해서는 좀 정리가 됐다고 보고. 이 감찰무마 예.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직권남용 혐의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은 그 청와대 특감반원이 당시에 10명이었습니다. 예. 6명이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 4명이 경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예. 경찰 출신. 근데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경찰 수사관 출신들, 경찰 출신 또는 뭐 유재수 씨도 증인으로 채택이 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뭐 증인 신문 6명밖에 안 했고요, 아직은. 예. 직권남용 사건은 아직도 좀 한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가야 될 것 예. 같다. 아직은 확 보이는 거는 없습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번에 예. 법정에 증인으로 직접 나왔단 왔죠. 말이에요. 예. 나왔는데 9일인가? 3일인가 나왔었나요? 예. 2주 전 예. 공판 때 나왔죠. 근데 본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당시 이 최초 동향 보고를 올렸던 이모 씨, 이모 특감 반원 예. 그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그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제출을 할 때 예. 뭐 TV조선 기자가 보여줘서 그 특감반에서 중간 보고했던 내용, 중간 보고서라면서 이제 뭐 언론에도 막 보도가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 TV조선 기자가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법정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이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거 당신은 기자가 당신한테 보여줬다고 줬다고 하는데 거꾸로 아냐? 당신이 기자한테? 기자한테 준 거 아니야? 왜?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모 씨는 그 언론에 보도된 그게 자기가 쓴 보고서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누군가가 만들어낸 건데 예. 어느 단계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쪽에서 오히려 공작적인 뭔가 일을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백원호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그렇게 의심을 하는 질문을 한 거죠. 앞으로 공방은 아주 네. 재밌게 진행될 것 같고요.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사회적인 비판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예.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비판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건 판단의 문제,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어 배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이 말 그대로 진술을 짜맞춰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혐의도 좀 있어 배고요. 근데 완벽하게 에이 저거는 유죄야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한 관점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혐의는 잘 안 띄어요. 근데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대표적으로 재판부가 검사를 향해서 성명 요청을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의 모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면서 발급된 인턴 증명서가 있어요. 이게 예. 입시에 활용돼서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건데 예. 부산우전은? 예. 그 인턴 증명서가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내용을 작성한 걸로 돼 있고요.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 교수실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보다 재판부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 하면 예. 증거 위조 교사 혐의 있잖아요. 코링크 피 관계자들로 하여금 무슨 뭐 그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예. 뭐 이런 증거 위조 교사 혐의가 있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위조하라고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냐. 구체화해달라. 공소장이 구체화되어 있질 않으니까. 예.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거 특정 안 된 게 맞긴 합니다. 뭘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입시 없는 관련된 것들이 혐의도 많네요. 많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진술이 이제 지금 조범동 씨 법정에는 증인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만 증인이 22명 나왔어요. 예. 정경심 교수 재판부 사건에는 지금 21차례 공판을 하는 동안에 33명이 증인으로 나왔고 앞으로 예정돼 있는 증인만 지금 확정된 게 43명입니다. 예. 물론 뭐 이번 주 공판에는 뭐 10명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그 많은 증인들을 불러내서 지금까지는 거의 검찰 측 증인이었거든요. 근데 검사가 그 참고인 조서를 받거나 또는 그 중에 일부분은 피의자로 이미 신분이 피의자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 진술 조서를 받고 진술 조서를 쓰는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잖아요. 예. 검사가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는 말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진술 조서가 내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증인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 그렇죠. 예. 사인하고 나서 사인하기 전에 사실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그거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죠. 예. 뭐 15분 봤다, 20분 봤다, 그렇죠. 예. 몇 날 며칠을 조사를 받고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몇 날 며칠을 조사를 받고 15분, 20분. 예. 근데 그거를 과거에 본인이 얘기한 것과 예. 다르게 기재가 돼 있으면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필로 거기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안에서의 분위기, 예. 상 계속 검사나 수사관이 계속 빨리 읽으라고 체근하듯이 계속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 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읽고 그냥 빨리 쓰고 나가고 싶은 심정만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 이 그 정경심 교수의 차명계좌 혐의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왔던 이모 씨가 있어요. 이분은 정경심 교수한테 그 선물 옵션과 관련해서 알려주려고 예. 자기가 직접 같이 앱을 깔아놓고 수시로 코칭해가면서 가르쳐줬다는 이분인데 예. 검찰이 주장하는 뭐 그 차명계좌 이용한 건수가 뭐 790건 가량 된다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인권위에 진정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거를 봤거든요. 예. 진정서 써놨던 거를. 어. 거기에 보면 검찰에 가서 한참을 조사를 받고 조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서명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열람을 하는데 뒤에서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아니 누구 수사관님 뭐 오늘 생일이라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빨리 가긴 글렀네. 그런 식이에요. 예.
조사는 뭐 9시간, 10시간 해놓고 읽는 시간, 근데 이게 글이라는 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술 조서를 그대로 판사는 그 텍스트로만 본단 말이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쓰고 나오죠. 반면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네. 그리고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하는 짓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판사 시절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봐서 그냥 하루 종일 보는 거지. 그리고 예. 이미 그 검찰에 가서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나 나중에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언제든지 검사가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내일 당장 기소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단국대 장모 교수 같은 경우는 부인과 아들까지 불려가서 11차례를 조사를 받았고 본인 스스로 출국 금지까지가 당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예. 그 장 교수가 법정에 나와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 보여주면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내가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었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이고요. 증인으로 네.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조범동 씨 재판에 많이 불려 나왔는데 그중에 누군가는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중에 누군가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기소 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법정에 불러내서 조범동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증언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구속은 안 하고. 예, 구속영장 청구는 했는데 발부가 기각됐고요. 근데 기소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소는 안 하고. 예, 그래서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했던 한인섭 형사정착 연구원장이 예. 지난번에 한인석 교수님. 법정에 예. 증인으로 불려 나와서 피의자의 증언 거부권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한 5분 가량 맞습니다. 거의 뭐 참교육을 했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큰 칼 하나 들고 예. 진실을 법정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진실을 얘기해라고 하죠. 진실만 이야기하세요, 예, 증인은. 예.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이 증인들 중에서 따로 인터뷰한 분도 있습니까? 동양대 관련해서? 예, 몇몇 예. 있고 예. 뭐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뭐 그 증인으로 다시 한번 채택이 되고 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동양대 조교 예. 김모 씨죠. 김모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5일이든가요? 예. 1차로 증인신문을 하고 났는데 그 한 이틀 뒤에 예. 저하고 따로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조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제까지 뭐 이렇게 쭉 보셨는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이 재판을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변호인 측에서 검사를 향해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예. 검찰을 향해서 성명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성명 요구를, 그러니까 성명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그렇죠. 의견서를 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명 요구한 것 중에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바대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과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 서로 본인이 작성한 걸로 이 충돌되는 공소장 그렇죠.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범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서 조금 상세하게 기재를 해라라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라라고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변호인 측이 검찰을 향해서 성명 요구를 한 것 중에 예를 들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상장 용지를 이용해서 컬러 프린트가 가능한지 입증을 해달라. 예.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검찰이 앞으로 뭐 숙제를 떠하는 것이어서 근데 이미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지금 예. 제출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제출이 됐을 거고 공판 과정에서 일부는 확인이 될 텐데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포렌식과 관련해서 예. 강사휴게실에서 임의 제출받은 컴퓨터 포렌식과 관련해서 당시 포렌식에 참여를 했던 수사관이 아마 또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증인 신문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이고 그렇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만한 대목들이 부분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재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도 어차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법은 정형화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양심은 누가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를 향해서는 정경심 교수 측 또 변호인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관련해서 국제학술대회에 조국 교수의 딸이 참석을 했다고 동영상을 공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정경심 교수 딸의 졸업 당시에 찍은 사진과 대조를 했는데 판별 불가 판정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변호인 측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딸의 사진 여러 장을 한꺼번에 다시 제출을 하고 국과수에 재판부를 통해서 감정 요청을 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조국 교수 딸 그 사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 딸 맞을 수도 있어. 예.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렇게 열린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만한 장면이 계속 군데군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KBS에 굉장히 오랫동안 법조를 출입했던 선배와 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검찰의 기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삼을 만하고 저널리즘적으로 언론이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거에 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 옳은 일이다. 근데 법적인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당시에 입시 사정관 제도에 수백만 명의 학부모들을 생각했을 때 근데 그분도 10년 넘게 법조 출입을 했던 선배인데 제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이 사안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비판적 사안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법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일인가? 연장선상에서 한 예.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이제 부장판사가 3명이 있는 대등 재판부잖아요. 예. 3명이 연령대가 다 비슷합니다. 50세 전후. 예. 그리고 검찰 이 사건을 수사를 하거나 법정의 공판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검사들 연령대를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고형근 부장 51세고요. 예. 그 밑으로는 부부장 검사부터 전부 40대 또는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 10여 년 전에 입사관제가 예. 시행되고 그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입시를 치러본 적이 없고 예. 본인이 그 당시에 입시를 치러본 적은 당연히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다.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맥락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이런 입시 부정 의혹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하시겠죠. 뭐. 오늘 시사 유튜버 빨간아재 박효성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오셨었는데 사라지셨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